안녕하세요. JM신용정보채권 추심상담원 여팀장입니다. 저희 JM신용정보에서는 실시간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추심 비용도 후불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회수율도 높은 편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채권 추심이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권 추심 전문 JM 신용정보입니다. 채권 추심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강제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 명령제도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어떡하나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신청한다면 추후 강제 집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 및 기타 부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라면 1,030만 원 사이이며 3천만 원 이상의 고액 사건이라면 10만 200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법무사나 신용정보회사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물품대금 청구권 역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사채권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면 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실제 회수율이 높지 않으므로 사전에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청해서 소송 절차 중이라도 집행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 제도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 이래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선서 거부나 거짓 진술 역시 위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 중 하나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주소지를 알고 있더라도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한을 얻어 강제 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심판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액사건 심판 청구서는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쓰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대여금인지 물품 대금인지 여부, 변제기 도래 여부, 이자 약정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 소송 시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면 원고인 채권자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피고 측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통상 1회의 변론기일 후 판결이 선고되며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과 달리 공시송달 제도가 없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대금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 제기 시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구 취지의 피고는 원고에게 금 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0월 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도록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임박하였다면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최고장을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회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물 준공 완료 후 하자 보수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라도 시공사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자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성고 부풀리기 또는 자재 빼돌리기 등의 수법으로 대금을 편취하거나 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우선 원청, 건설회사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접수를 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돈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채권 추심 진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채권 추심 관련 실시간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심 비용도 후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